혹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하얘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그건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위험 신호예요. 젊을 땐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엔 단 몇 초의 그 현기증이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6시 47분.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68세 김 씨는 눈을 떴고 아침 해가 막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단 몇 초 뒤 그의 몸은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부인이 놀라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격한 혈압 저하, 이어진 뇌졸중. 김 씨는 단지 잠자리에서 너무 빨리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특별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국의 병원 응급실에서는 매일 아침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신이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는 30년째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하늘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아침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의 건강을 잃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실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저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라는 말이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고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화장실로 서둘러 가고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켭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동들 속에 침묵의 살인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혈압이 떨어진 상태로 휴식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움직이면 심장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가 한순간 머리로 몰립니다. 이때 혈관이 약한 사람은 쉽게 터지거나 막힐 수 있죠. 실제로 50대 이후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심뇌혈관 사고를 겪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나, 아침 루틴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위험이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평소처럼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환자 곁에서 얻은 경험으로 만든 생존 전략입니다. 아침 첫 1분, 그 6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생명을 가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5가지 행동만 바꿔도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의 리듬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50세를 넘었다면 이제는 그 1분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이 5가지는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도 활활 시니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죠. 하지만 아침 한순간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같은 위험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 루틴에 숨어있는 5가지 침묵의 살인자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행동,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그 순간이 왜 위험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단 몇 초의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은 속도를 늦추고 혈관은 느슨하게 풀리며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기능을 유지합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체온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죠. 이때 뇌는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중력의 압력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 안의 피가 중력 방향으로 쏠리면서 머리 쪽 혈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뇌는 산소 부족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의 전조 증상입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그 짧은 몇 초가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아침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그날 이후부터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한 행동.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작은 습관을 지키느냐의 차이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눈을 뜬 뒤에는 10초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혈액순환을 깨우세요. 그리고 옆으로 몸을 살짝 돌려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앉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앉은 상태로 다시 5초만 머무르세요. 이 과정에서 심장은 서서히 혈류를 조절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단 20초의 여유가 아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에 김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다시 걷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아침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10초 동안 심호흡, 손끝을 움직이며 몸을 깨우고 옆으로 돌아앉은 뒤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엽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초가 제 생명을 되돌려줬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시간이었죠. 실제 연구에서도 기상 후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가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혈관 압력을 급격히 변동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내리는 폭이 크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보다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 기억하세요. 지금 내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도, 혈관도, 뇌도 천천히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 속엔 이보다 더 교묘한 두 번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메말라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까지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피부를 통해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땀 한 방울마다 우리 몸은 물을 잃고 있었습니다. 7시간, 아니 8시간 동안 이어진 이 조용한 탈수 상태는 아침이 되면 이미 여러분의 혈액을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꿔놓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혈액은 지금 걸쭉해져 있습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마치 차가운 꿀처럼 끈적하게 변해 있죠. 이런 상태의 혈액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피떡 하나가 혈류를 타고 이동해 심장에 닿으면 심근경색이, 뇌에 닿으면 뇌졸중이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사고의 7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 탈수가 불러오는 조용한 재앙이죠.
여러분이 자는 동안 혈액의 점도는 평균 1020%나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고 공복에 차가운 물 한 잔조차 마시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수분처럼 보이지만 이뇨작용이 강해 오히려 탈수를 심화시킵니다. 그 결과 피는 더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부담이 가중되죠. 하지만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기상 후 1분 이내에 물 한 잔. 단, 그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자극해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죠. 따라서 상온 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약 200ml, 종이컵 한 컵 정도를 2에서 3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신체가 부드럽게 깨어나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며 심장이 무리 없이 하루의 첫 박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니라 몸속 혈관을 깨우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제 환자 중 70세 이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셨죠. 수면 자세를 바꾸고 약을 먹고 커피를 끊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권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정말 편해요. 그 물 한 잔이 제 머릿속 안개를 걷어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고 두통 빈도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그만큼 강력한 약이었던 겁니다. 물은 혈액을 희석시켜 혈전이 생길 확률을 낮춥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해 간과 신장을 깨우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 중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뇌와 심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를 되살리는 첫 번째 치료 행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져 몸이 타들어가고 있어도 물이 마시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는 물 잘 마시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잠자는 동안의 탈수는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느껴질 땐 이미 늦은 겁니다. 내일 아침 커피나 약 혹은 뉴스보다 먼저 손에 잡혀야 할 것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것이 혈관을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그 한 잔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웠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심장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압박감. 그것은 바로 화장실 가야겠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수면 중 방광이 가득 차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깨어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죠. 참을 수 없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느리게 뛰고 혈압은 낮은 상태이며 혈관은 여전히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일어나 달리면 뇌로 가야 할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면서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뇌는 혼란에 빠지고 시야는 흐려지고 균형이 무너지죠. 여기에 소변을 보며 힘을 주는 행위가 더해지면 심장은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순식간에 상승하고 심장과 혈관은 압력에 짓눌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화장실 돌진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실제로 많은 60에서 70대 남성 환자들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심혈관계가 버티지 못해 일어난 생리적 붕괴입니다. 저에게 내원했던 72세 박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규칙적이었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죠.
부인이 들었을 때는 이미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놀라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혈압 급상승이 동시에 발생한 복합 쇼크. 그 원인은 단 하나, 너무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 씨의 아침 루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눈을 뜨면 그는 먼저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몸을 돌려 앉은 뒤 30초 동안 그대로 머뭅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을 짚고 균형을 잡은 후 아주 느린 걸음으로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바로 앉지 않고 세면대를 짚은 채 10초간 호흡을 정리한 다음 천천히 앉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시작한 이후 박 씨는 단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전쟁 같았어요. 지금은 제 몸이 저를 기다려주는 기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아침의 급함은 생리적 긴장을 불러오고 그것이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겁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전립선 비대가 이런 위험을 더 악화시킵니다. 전립선이 커져 배뇨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큰 힘을 주게 되죠. 그 짧은 순간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밤새 순환이 떨어진 상태에서 급히 일어나거나 힘을 주며 배변을 볼 때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화장실 가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하겠어?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릅니다. 이 돌진이 바로 아침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순합니다. 방광의 절박함은 응급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몇십 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뇌가 급하다고 느껴도 몸은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 60초의 여유가 평범한 하루와 응급실로 향하는 하루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워주는 준비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혈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가 끝나야 안전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침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셨고 천천히 일어났으며 화장실도 무사히 다녀왔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다음에 다룰 이야기는 아침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는 그 한 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뜨이고 본능처럼 손이 움직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을 향해서요. 눈을 비비며 화면을 켜는 순간 어둠 속에 있던 방이 한순간에 푸른빛으로 물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눈을 그리고 뇌를 강타합니다.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밤새 우리의 눈은 어둠에 적응한 상태로 있습니다. 동공은 넓게 열려 있고 뇌는 깊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청색광이 갑자기 들어오면 동공은 급격히 수축하고 시신경은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신경계가 갑자기 깨워지며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눈부심이 아니라 몸 전체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자극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림창을 확인하다가 뉴스로, 뉴스에서 댓글로, 다시 메시지로 이동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몇 분 동안 뇌는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첫 화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기분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불쾌한 댓글, 혹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금융기사. 이런 정보를 눈 뜨자마자 접하면 코르티솔 수치는 2배 이상 상승합니다.
결국 아침마다 화학적 스트레스를 주입하는 셈이죠.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 시간대 코르티솔 급등이 50대 이상에서 심근경색, 고혈압, 부정맥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 시간에 스스로 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65세 정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메일, 뉴스,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루를 피곤하게 시작했죠. 두통이 잦았고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따라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압이 높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정상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일어난 후 1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보며 천천히 호흡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2주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천천히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침이 평화로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과 심박수를 높입니다. 이는 눈의 피로뿐 아니라 심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죠. 게다가 뇌는 디지털 자극에 빠르게 중독됩니다. 알림음 하나에도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화면이 사실상 몸의 리듬을 결정짓는 시동 버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하지 않도록 아예 침대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알람이 필요하다면 아날로그 시계를 두는 겁니다. 일어나서 먼저 창문을 엽니다. 자연광은 인공빛과 달리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세요. 단 10분, 그 시간 동안 스마트폰은 손대지 마세요. 그 10분이 하루의 모든 생리 리듬을 바꿉니다. 아침을 차분히 시작하는 사람과 스트레스 신호로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깨어났고 물도 마셨으며 스마트폰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몸을 위협하는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운동의 함정은 선의로 시작해 심장을 곧바로 벼랑 끝으로 모는 데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몸은 밤사이 체온과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걸쭉해진 혈액이 갑자기 빠르게 순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심장은 2배의 일을 떠안고 찬 공기까지 더해지면 관상동맥은 더 수축해 흉통과 부정맥, 심근경색 위험이 치솟습니다. 건강을 위해 새벽에 뛰자라는 결심이 실제로는 러시안 룰렛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거실로 나가 팔 벌려 뛰기, 빠른 스쿼트, 갑작스런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 그러다 가슴 가운데가 조여오고 왼쪽 팔로 통증이 번지거나 목덜미가 당기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심장박동과 혈압이 낮아집니다. 기상 직후에는 아직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지 않았고 기립변화로 뇌 혈류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며 탈수로 혈액 점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런 근수축과 호흡 증가가 더해지면 산소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해 심근에 허혈이 생깁니다. 특히 겨울 아침 베란다나 야외에서 바로 조깅을 시작하면 찬 공기가 기관지를 자극하고
말초혈관을 더 조이게 만들어 심장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첫 15분은 예열입니다. 눈을 뜨고 10초 정지. 옆으로 돌아앉아 5초. 천천히 기상 후 미지근한 물 200ml를 2에서 3분 나눠 마십니다. 이어서 호흡을 고르는 2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술 오므려 6초 내쉬며 심박을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의자 잡고 발목은 10회씩 무릎 굽혔다 펴기, 소폭 10회, 어깨 돌리기 10회, 목은 세로가로 각 5회 범위를 작게 시작합니다. 허리는 비틀지 말고 배에 힘을 살짝 주며 골반만 앞뒤로 10회, 이때 통증이 1이라도 느껴지면 범위를 줄이고 호흡을 맞춥니다. 몸이 데워졌다면 실내에서 5분 워킹을 하되 발 뒤꿈치부터 디디고 팔은 가볍게 흔듭니다. 계단은 금지, 차가운 베란다 문을 여는 것도 금지, 창은 커튼만 열어 자연광을 들여 멜라토닌을 서서히 낮추고 세로토닌 리듬을 깨웁니다. 준비 운동이 끝난 뒤에야 본 운동을 고릅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병력이 있다면 목표의 강도는 가볍게 말이 가능할 정도의 자각 운동 강도는 11에서 12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빠른 걷기는 15에서 20분 또는 실내 제자리 보행 1500에서 2000보로 시작해 일주일마다 5%만 올립니다. 근력은 의자 스쿼트 68회 세트, 변밀기 810회 세트, 탄력 밴드가 있다면 가슴펴기 10회 세트, 세트 4 60초 휴식으로 심박 회복을 확인합니다. 스트레칭은 마무리로 보내야 하며 반동을 주지 말고 1015초 정지로 근육 길이를 회복합니다. 당뇨가 있다면 운동 전 가벼운 탄수화물 간식 반 단위와 수분을 먼저 보충하고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면 어지러움이 없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테스트를 거친 뒤 진행합니다. 흉부 중앙의 압박감, 식은땀, 메스꺼움, 턱왼팔로 퍼지는 통증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 후 지속 시 진료가 우선입니다. 실내 온도는 20에서 23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사용하고 양말 대신 마찰력이 있는 실내화를 권합니다. 아침 공복. 고강도 운동이 지방을 더 태운다는 믿음은 60대 이후에는 위험합니다. 지방 연소, 이득보다 허혈과 부정맥 리스크가 큽니다. 공복이라면 적어도 물과 소량의 단백질 또는 바나나 반개, 우유 한 컵 같은 가벼운 연료로 저혈당을 막고 시작하세요. 심박 측정이 가능하면 준비 운동 중에는 평상시의 20에서 30% 증가 범위를 넘지 않게, 본 운동 중에도 최대 심박 추정값의 50에서 60%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멈출 용기입니다. 컨디션이 평소와 다르면 강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입니다. 일주일 중 최소 이틀은 완전 휴식 또는 유연성 호흡 세션으로 심혈관 회복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동은 약과 같아서 용량과 타이밍이 맞아야 효과가 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김선희 씨의 변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기상 즉시 스트레칭과 팔 벌려 뛰기로 시작하던 그녀는 가슴 중앙을 찌르는 통증으로 응급실 문턱까지 갔습니다. 루틴을 바꾼 후에는 눈뜨기 10초 정지, 물 200ml, 15분 예열, 실내 걷기 15분, 의자 근력 10분, 마무리 유연성 5분, 총 45분을 부담 없이 이어갑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숨이 덜 차고 하루가 길어졌다. 바로 이것이 목표입니다. 오래, 안전하게, 꾸준히. 아침 운동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순서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첫 15분을 예열로 바꾸면 심장은 보호받고 혈관은 젊게 움직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물로 혈액을 깨운다. 화장실은 느리게 간다. 스마트폰은 10분 뒤로 미룬다. 그리고 운동은 예열 다음에 시작한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아침 60초가 위기가 아니라 회복의 창이 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오늘 배운 순서대로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그 즉시 더 부드럽게 뛸 것이고 하루의 리듬은 안정적으로 흐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예열 없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매일 아침을 안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저녁 루틴을 바꿔
아침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수면 전 전략, 약 복용 타이밍, 야간 수분 관리까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1분을 지킨 당신, 내일은 한 걸음 더 멀리 갑니다.